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포르쉐 911 최고의 모델을 즐겨볼까 합니다. 오늘 시승할 차 포르쉐 911 터보 S입니다. 포르쉐 하면 911 중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을 오늘 타보게 될 텐데요. 8세대 모델입니다. 쿠페와 카브리올레 두 가지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쿠페를 타보기로 하죠. 8세대에 이르도록 디자인이 진화를 해왔지만 전통적인 실루엣은 여전히 잘 간직하고 있죠. 1세대 포르쉐 911의 실루엣이 그대로 살아있는 8세대 모델이죠. 전통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개선을 거듭해 간다라는 얘기일 텐데요. 8세대 911의 모습에서 그런 철학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진 3.8 박스 엔진이 차의 뒷부분에 들어가 있죠. 피에조 인젝터가 새로 추가됐고요. 두 개 터보를 적용을 하고 최고 출력 662마력의 힘을 냅니다. 662마력 숫자로 보기에만 해도 대단하다 싶은데 과연 그 힘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잘 되지 않는데요. 잠시 후에 시승을 통해서 그 힘 느껴보도록 하죠. 차체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리어 엑셀 스티어링, 프론트 엑셀 리프트, 그리고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등등 포르쉐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이 차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의 어떤 그 플래그십의 면모를 완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차의 판매 가격 2억 7,4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가격 시작 가격에 불과하죠. 이런저런 옵션들 추가하다 보면 아마 3억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최고의 포르쉐 911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감성적인 컬러를 적용을 하고 있죠. 빨간 가죽에 검은 지붕, 그래서 블랙 앤 레드라고 할까요. 아주 최고급 가죽에 지붕도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 대시보드에도 가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런 빨간 스티치를 넣어서 좀 더 감성적인 부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인데요. 헤드레스트 부분에 터보 S 레터링 들어와 있습니다. 변속 레버 우상단에 레버가 있죠. 이 레버를 통해서도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이 스티어링 휠 안에 있는 작은 휠 버튼으로도 선택이 가능하죠. 자, 웻 모드가 있습니다. 다른 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주행 모드죠. 젖은 길을 갈 때 웻 모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되어 있고요. 셰시도 노멀과 스포츠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스타트 스톱, 배기 시스템, 그리고 스포일러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컨트롤 색상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네요. 자, 운전석에 있는 운전석 조절 버튼을 이용을 해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GPS 코드를 드래그 앤 드롭 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을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죠. 트림 미터들 들어와 있네요. 실내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그 아래에 있는 레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공기질 이오나이저, 자동 공기 순환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주차 보조 장치, 카메라, 파노라마로 볼 수가 있고요. 사이드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톤 조절, 그리고 보스 오디오 시스템, 넓게 퍼지는 음악, 중립 톤 조정, 음악 감상용 압축 음악 형식용 음질 개선, mp3 파일 같은 거 이제 음질을 개선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오디오 파일럿, 주행 소음에 따른 음량 증가 및 톤 조정, 속도가 빨라지면 오디오 소리도 음량도 조절이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장치, 이렇게 오종훈의 스마트폰 지금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 커넥트, 내비게이션, 튜너, 전화, 스포츠 크로노, 사용자 설명서, 설치 마법사 등등 이 안에서 아주 많은 기능들을 확인하고 설정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르쉐 커넥트고요. 그 아래 즐겨찾기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배기 사운드 온오프를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등 들어와 있고 ESC 오프, 포르쉐 셰시 매니지먼트, 차량 안전성, PSM 켜고 끄고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작동도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62마력의 힘을 가진 최고의 포르쉐 911인데요. 변속 레버 보십시오. 이 조그만 변속 레버로 변속을 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제 또 수동 변속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열선 시트와 냉풍 시트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센터 콘솔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심카드, SD카드, 그리고 2개의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죠.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3회전, 2.5회전도 채 안되죠. 2.3회전 정도 하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로 왼쪽에 시프트 다운, 오른쪽에 시프트 업, 패드 시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음성 용량 버튼 들어와 있고요.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은 스티어링 휠 아래에 있는 방향 지시등 레버 아래쪽에 별도의 레버로 작동을 합니다. 자, 시트, 이제 스포츠 시트죠. 헤드레스트가 일체화되어 있는 버킷 시트 타입인데요. 스포츠 시트입니다. 운전자의 몸을 옆부분에서 지지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운전자의 몸이 횡재를 받을 때, 그러니까 강한 코너링을 할 때 정확하게 몸을 지지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실내 이 정도 살펴보시고, 자, 달려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네, 자이로입니다. 날씨 화창하고요. 자, 아주 단단한 하체가 노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스캔하듯이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체가 흔들리는 것 전혀 느낄 수가 없죠. 포르쉐가 갖고 있는 아주 많은 기술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르쉐 어댑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전자식 댐핑 컨트롤이죠. 노면 상태, 주행 상황에 최적화시켜서 차체의 거동을 결정해주는 포르쉐 어댑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여기에 스포츠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 높이가 10mm 더 낮아지게 되는데요. 좀 더 노면에 밀착해서 달리는 그런 주행 느낌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토크 벡터링 플러스 포르쉐 스타빌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스타빌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4개의 휠을 개별적으로 제어해서 제동하는, 그래서 차체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다음에 리어 엑스 스티어링, 일종의 사륜 조향 장치인데요. 뒷바퀴에도 약간의 조향각을 줘서 이렇게 빨리 달릴 때는 앞뒤가 같은 방향으로, 저속일 때는 앞뒤가 역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휠 베이스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좁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또 하나 프런트 엑셀 리프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행을 할 때 앞차축을 약 40mm 들어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노면에 뭐 과속 방지턱이 있다든가 뭐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는 좋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차체를 살짝 들어 올려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포르쉐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차체가 강하게 코너를 돌 때 롤, 차체의 흔들림을 안정화시켜주는 포르쉐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등등, 포르쉐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들이 이 차에 적용되어 있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에 트럭이 가고 있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없죠. 이렇게 재미있게 운전하는 차에 반자율 운전, 주행 보조 시스템이 웬 말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기가 재미있는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왜 자동차의 도움을 받느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야, 이게 뭐 3억 원 하는 차인데 몸이 좀 피곤하고 장거리를 간다거나 할 때 주행 보조 시스템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요. 3.8L 박스 엔진이 뒤에 들어가 있죠. 포르쉐 911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엔진, 박스 엔진이죠. 여기에 예전과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이는 박스 엔진이지만 많은 기술적인 개선을 거쳤습니다. 2개의 터보를 적용했고 처음으로 페이저 인젝터를 적용을 했죠. 터보 압력은, 터보 부스트는 약 1.5바 정도 되고요. 페이저 인젝터를 적용을 해서 연소 분사 효율을 높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엔진의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려서 무려 662마력의 힘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최대 토크는 81.6kgm고요. 자, 시속 100에서 RPM 한번 보실까요? 시속 100에 맞췄습니다. RPM 약 1200. 7 6 5 4 3 2단. 야, 2단 7000, 약 6900까지 올라가네요. 역시 고성능 스포츠카 다운 기어비 세팅이죠. 자, 1단 기어비가 4.89, 이제 5대1도 안 되는 기어비를 갖고 있고요. 5단 기어비가 1.18대1, 거의 1대1에 가깝지만 1대1은 아니고요. 6, 7, 8단이 오버드라이브가 되는 기어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쭉 가속 페달을 밟으면 앞차축으로 구동력이 증가하는 부분 볼 수가 있죠. 최대 51kgm의 토크가 앞바퀴로 전달이 됩니다. 자, 지금 노말 상태에서 뭐 이런 정도의 가속 반응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에 스포츠로 갑니다. 코너에서 가속을 해도 차체가 노면에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 만날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리어 스포일러가 펼쳐졌을 테고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졌는데 아주 유연합니다. 차체의 흔들림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노면에 밀착해서 달려가는 그런 느낌 아주 확연합니다. 이렇게 G포스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출력 곡선 보면서 이 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휘되고 있는지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잠깐 사이에 속도를 그냥 극한적으로 끌어올리니까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보다 더 짜릿하고 재밌는데요. 차체가 빨리 달릴 때 이 노면에 굴곡에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 포르쉐 911 터보 S 흔들림에 진짜 강하네요. 수평을 유지한 채로 고속주행을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입니다. 변속 타이밍이 0.001초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빠른 변속 타이밍을 자랑을 하죠. M 버튼을 누르면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변속하지 않으면 변속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쭉 가속을 하는데 104km에서 더 이상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속하라라는 표시가 있죠. 운전자가 변속을 해줘야 변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변속을 컨트롤하면서 운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M모드, 변속 M모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M모드에서 고RPM을 계속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 엔진 냉각 부분,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계기판 챙겨보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을 테고요. 조향 반응 대단합니다. 차로 안에서 살짝 핸들을 흔들어 보는데요. 야, 반응 진짜 빠릅니다. 스테리오를 돌리면 즉시 시트가 옆구리를 훅 밀고 들어옵니다.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의 공기장개수 0.33이고요. 리어 스포일러를 좀 더 키워서 다운포스를 좀 더 크게 확보하고 있죠. 주행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속주행을 할 때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이 커지죠. 가변식 쿨링 에어 플랩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플랩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포르쉐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캘리퍼를 적용을 하고 있죠. 주철 브레이크보다 약 50% 정도 경량화된 세라믹 브레이크고요. 브레이크 직경이, 브레이크 디스크 직경이 앞에는 420mm, 뒤에는 390mm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10개의 피스톤, 뒤에는 4개의 피스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제동 성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 플랩이 있는 스포츠 배기 시스템 대단하죠. 이 부분 작용을 하면 좀 더 다이나믹한 스포츠 배기 사운드 즐길 수가 있을 테고요. 이 코너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달려봤는데요.
짜릿하고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습니다. 이런 짜릿함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 역시 포르쉐니까 가능한 부분이겠죠. 포르쉐니까 안전하게 이런 고성능 즐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안전벨트가 몸을 꽉 잡아주죠. 그리고 다시 풀어줍니다. 비상등 작동했다가 다시 해제됐고요.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거뜬하게 제동을 받아내고 있는 거죠. 강하게 제동을 하면 앞이 처박혀야 풀리죠. 그런 물리적인 부분까지 극복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런 강한 제동 받아내고 있습니다. 세라믹 컴포지트 브레이크의 성능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급제동이, 강한 제동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코너링 해볼 텐데요. 아주 낮은 차체, 토크 벡터링, 사륜구동,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등등 최고의 코너링을 느낄 수 있는 기술들이 아주 많이 이 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야, 노면에 쫙 달라붙어서 가는 느낌 벌써부터 확연합니다. 자, 끝에서 제동하고 들어갑니다. 제동, 턴. 좀 빠른 속도인데요. 야, 이건 뭐 노면에 밀착돼서 돌아가는데 차의 정중앙에 핀을 꽂고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충분히 받아내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부족해서 시도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차는 충분히 얼마든지 좀 더 밀어붙여도 좋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줬던 게 코너에서 계속 가속 페달을 살짝 조금 더 밟아봤거든요. 충분히 어떤 안정감 흐트러뜨리지 않고 충분히 버텨내면서 강한 코너링 여유 있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그 고성능 스포츠카라고 한다면 출력 그 자체가 강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주행 안정감이 흐트러질 수 있는 코너링에서 차체 흔들림을 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갖춰야 되겠죠. 대단한 성능이고 대단한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2억 7,430만원, 그리고 카브리올레는 2억 8천만원을 넘습니다. 뭐 옵션 붙이다 보면 3억 원은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불편한 차입니다. 자체가 낮아서 차에 드나들기도 힘들고요. 아주 서스펜션이 하드해서 좋은 승차감이 아니죠. 좀 장시간 움직이게 되면 좀 피곤할 수도 있는, 연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차지만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다라는 것, 포르쉐의 마니아들, 충성 고객들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일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도 그렇게 많다라는 얘기겠죠. 자, 3억 원 비싸게 보이지만 그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가 포르쉐의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연간 판매량 10,000대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00대라고 하면 최소한 뭐 대당 1억만 잡아도 1조를 넘는 매출을 보인다라는 얘기죠. 대단합니다. 포르쉐 911 터보 S도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지만 이 차의 가치를, 값어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부유한 소비자층들에게는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도록 할 텐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2.7초입니다. 카브리올레는 2.8초고요. 그리고 시속 200km까지는 8.9초 만에 통과한다고 하네요. 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662마력에 1650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약 2.49kg, 2.5kg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뭐 2.7km의 제로백 타임 수긍이 간다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어느 정도 기록을 낼 수 있을지요. GPS 계측기를 장착을 했고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로 갑니다.
스포츠 리스폰스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죠. 20초간 최고 출력을 낼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런치 컨트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PSM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작동을 시키고요. 자, 에어컨도 껐고요. 자, 출발합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100km 넘어가네요. 아주 잠깐 사이에 시속 100km 넘어서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힘,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조금은 거칠게 시속 100km 주파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GPS 계측기에 얼마만큼의 기록이 측정됐을지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6.8km로 인증을 받았네요. 실제 주행에서 어느 정도까지 연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직접 연비 측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가 따로 없죠. 그래서 노말로 하기로 하고요. 바깥에 무척 더운 무더위인데요. 자, 20도의 에어컨 송풍 1단계로 세팅을 하고 움직이도록 하죠. 재설정 다음 이후. 자, 세팅 다시 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 차 타고 연비 테스트 하는 게 사실 좀 미안하긴 합니다. 이런 고성능 세단의 연비 테스트라뇨. 자, 냉풍 시트 또 있습니다. 1단계로 냉풍 시트도 작동을 시킵니다. 연비도 연비지만 저도 쾌적하게 운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약 29km 동안 달려왔는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평균 연비 13.2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자유로 벗어나서 행주대교를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교통체증을 만나네요.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방향 진출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의도 지나면서부터 계속 교통체증이 이어졌고요. 여기까지 운전시간, 주행시간 1시간 4분이 걸렸죠. 50분 전후로 통과하는 지점인데, 평소 같으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이 지점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체증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곳까지의 거리 52.7km, 조금 더 나오네. 거리가 50km 정도로 되는데요. 52.8km 달려온 연비 리터당 11.4km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벗어나서 약 5km 시내주행 거쳐서 최종 목적지 교대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자, 신호대기로 차가 멈추면 시동도 이렇게 꺼지죠. 실내는 조용해집니다. 스티어링 휠 잠기네요. 쓸데없이 이거 돌리다가 시동 다시 걸려버리니까요. 바로 시동이 켜집니다. 시동 꺼짐이 오래 유지되지는 않네요. 워낙에 날씨도 덥고 에어컨도 1단계지만 작동하고 있고요. 엔진 스톱은 극히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내 교통 상황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자, 이제 교대역 내거리에 앞차를 따라서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10.5km/L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 연비 기록을 했네요. 1시간 21분 동안 58km 달려왔고요. 평균 속도 시속 43km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차 공인복합 연비 6.8km/L죠. 리터당 4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 기록했다라고 보이고요.
적어도 두 자릿수 연비를 기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62마력의 힘을 가진 고성능 쿠페이면서 또 작정하고 경제운전을 하면 이 정도 두 자릿수 연비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오늘도 연비 테스트 무사히 마쳤다라는 보고 드리면서 포르쉐 911 터보 S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경제운전 하시고요. 경제운전이 곧 안전운전입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계기판 이 끝부분 모니터가 제대로 테두리를 제대로 두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좀 마감을 하다 만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거죠. 더구나 센터페이시아 모니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어 있어서 이 맞닿는 부분, 이 부분에 처리가 좀 어중간하죠. 그리고 마감이 되어 있는 듯 안 되어 있는 듯 좀 마무리를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또 하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자잘한 잡소리입니다. 특히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는 꽤 거슬리게 노면 잡소리들이 실내로 파고드는데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사용을 해서 외부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는 있지만 이 하부 노면에서 이 휠하우스를 타고 실내로 파고드는 부분은 이 부분 MVH 대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트림미터는 오차가 좀 있어 보이네요. 출발점과 도착 지점이 늘 같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의 공원묘역 입구에서 출발을 해서 지하철 2호선 내거리까지 달려오면 약 55km 플러스 마이너스 500m 정도 되는데요. 오차가 좀 크게 납니다. 지금 57.5km를 지나고 있고요. 교대역 가면 58km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 55km, 약 3km 정도 오차가 난다라는 얘기죠. 5%에서 6% 정도 트림미터에 편차가 생긴다라는 얘기인데요. 편차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트림미터의 이런 편차, 보증 거리와 연결이 될 텐데요. 평소에 달려오던 55km 거리가 지금 57.9, 58km로 측정이 된다라는 얘기죠. 트림미터의 편차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포르쉐 하면 911이죠. 포르쉐의 뿌리와도 같은 모델입니다. 이 911의 최고의 모델 911 터보 S 타고 시승을 즐겨봤습니다. 662마력의 힘, 제원표상의 숫자만으로 볼 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이겠거니 짐작은 했습니다만 그 힘이 실제로 도로상에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차체가 그만큼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포르쉐가 갖고 있는 아주 많은 주행 안정화와 관련된 기술들, 포르쉐 셰시 다이나믹 컨트롤, 그리고 어댑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토크 벡터링,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 등등 아주 많은 기술들이 이 차 안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행 안정감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서 662마력의 힘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대단한 힘, 순식간에 온몸을 끌고 낚고 채듯이 달려가는 그런 발진 가속의 느낌, 아주 짜릿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르쉐에서 배워야 될 부분은 전통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8세대에 이르는 이 모습에서 포르쉐 1세대 911의 모습도 같이 보인다라는 얘기죠. 포르쉐 1세대 930 프로젝트명 930의 실루엣이 이 차의 구석구석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끊임없는 개선을 이룩해서 지금까지 발전돼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계속된 기술 발전을 수용을 하면서 8세대 911의 모습을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전통에 대한 존중과 어떤 집착,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 메이커들이라고 한다면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매 가격 3억 원에 가까운 이 차의 가격, 아무래도 싸다고 할 수 없죠. 무척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911의 플래그십 모델을 탄다고 한다면 그 정도 가격 지불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고요. 네, 지금까지 포르쉐 911 터보 S 타고 아주 짜릿한 시승
즐겼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